기술적 분석입니다.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에 이번 주에도 어느 정도 반등 추세를 유지를 하면서 지지난주에 주봉이 시작된 시가 부분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 주 거래일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기는 해야겠지만 일단 본격적인 조정이 시작됐던 이 음봉 자체를 다시 되돌려서 올려놓는 그러한 상황이 나온 모습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닥권에서 매수에 들어가기보다는 의미 있는 돌파가 나오는 구간에서 자, 매수를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어제 같은 경우에 조금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투심 자체는 조금 얼어붙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팔란티어 같은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던 테슬라 같은 종목 같은 경우도 일단은 하락이나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투심을 얼어붙게 만드는 요인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매수를 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그러한 시장에서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주요한 지수를 보면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항상 하락이 나오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일간 추세로서 이런 식으로 조금씩 하방이 나오게 되고, 이러한 하방에서 결국 내가 모아가지 못하고 빠르게 수익 실현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장기적인 시계열에서는 수익률이 크게 누적되지 않는, 수익률이 누적되지 않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자, 지금의 시장 상황 자체도 대응하는 방식을 조금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무조건적으로 시장이 올라간다 라는 느낌이 든다고 해서 여기서 내가 가진 전재산의 100%를 넣는 그런 식의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추세상의 지점을 뚫고 올라온 상황에서 자, 일부 매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즉 분할 매수를 소액으로 조금씩 들어가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분할 매수라는 기간 자체를 우리가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잡아놓고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장단기 이평이라는 전체적인 흐름 하에서 정배열이 이렇게 잡혀 있고 하단의 추세를 막고 단기 이평을 돌파하는, 그리고 매물대를 도전하는 이러한 흐름이 나오는 포인트 되는 구간에서만 우리가 만약에 매수를 들어가더라도 충분히 의미 있는 수익률을 누적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매수를 고려하신다 하더라도 많은 부분을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항상 현금 비중 30%를 강조를 드렸지만, 자, 그럼 이 30%의 현금 비중 중에서 10% 정도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한번 매수를 해놓고 평단이 낮아지든 높아지든 다음 턴을 또 기다리는 겁니다. 자, 이번 턴이 적절한 포인트였다면 결과적으로 가격대가 이렇게 단기 이평을 위로 올리면서 재상승이 나올 것이고, 그게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다시 무너뜨리면서 다시 하단부를 가져가는 시간을 거치겠지만, 이러한 떨어지는 칼날에서 물을 타는 게 아니라 또다시 그 다음 타이밍을 기다리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식으로 시장을 대응을 해야지만 우리가 지금같이 높은 위치에서 움직이는 시장을 대응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즉, 한 번에 내가 부자가 돼야겠다, 한 번에 모든 수익률을 가져가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고 주요한 매수 타이밍을 도전하는 그러한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번 지지 라인, 저항 라인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온다는 것에 배팅을 하기 위해서는 전 재산을 넣는 것이 아니라, 자, 일부의 자산을 한번 투입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1, 2년이라는 시계열로 보더라도 지금 같은 전고점 도전 타이밍은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쵸? 자, 이러한 타이밍으로 한 1년, 2년 동안에 두세 번 정도, 세네 번 정도가 나오는 것이 전부인데, 지금 같은 구간에서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전에 말씀을 드렸었고, 아직 이번 주가 남아있어서 완벽한 투자 타이밍은 아니지만 돌파하는 타이밍으로 이어져 나간다면 그때는 전재산을 넣는 게 아니라, 왜냐, 지금 위치가 너무 높습니다. 자, 이때처럼 낮은 곳에서 움직이는 것은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확률 싸움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의 주식이 이러한 파동을 거치는 과정에서, 자, 이렇게 낮은 구간에서 이전의 주봉 추세를 뚫어서 상방을 만들 확률, 그리고 이렇게 높은 위치에서 추세를 바꿔가면서 올라갈 확률을 비교한다면 당연히 하단부에서 그 확률이 높은 겁니다. 즉, 이 구간은 하단에 비해서는 리스크가 큰 구간이기 때문에, 자, 매수하는 포지션 자체를 소액으로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전재산이 100만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 10만원 정도만 매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일단 5만원 정도만 매수를 하고 지켜보는 그러한 식의 투자로서 접근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돈을 버냐라고 하겠지만, 결국 우리가 긴 시계열로 투자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이후에 또다시 매수 타이밍이 적절하게 왔을 때, 그리고 오히려 좀 더 큰 폭의 조정이 나오고 나서 하단에서 그러한 반전의 신호가 나왔을 때는 좀 더 큰 비중을 들어가는 조절 투자가 지금은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되고, 여러분들께서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제가 매수 추천을 드렸던 구간들이 있었어요. 기억을 하시겠지만 올해 1월에도 제가 엔비디아 매수 추천을 드렸던 구간이고, 왜냐? 박스권을 탈출하는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 많은 비중을 들어가는 것이지. 지금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시총이 3,000조예요. 3,000조에서 우리가 아무리 지금 여기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돈을 계속 풀더라도 전체적인 미국 시장의 시총을 고려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이때 기대 수익률보다는 낮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인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를 한다면 결국 위치에 따른 비중 조절이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들도 매수 포지션에 따른 비중 조절의 중요성을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서 지금의 시장 상황에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주봉 기준으로 잡혀있던 추세 자체를 이번 주에 돌파를 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위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100%를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내가 100만원을 다 넣는 것이 아니라 10만원만 넣으면서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투자로 접근을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오늘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즉, 시장이 오른다 내린다를 지금 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여기서 단기적인 추세를 돌파를 했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도 확신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전에 조정이 시작된 구간을 탈출하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여기서는 결국 반반 싸움으로 간다는 겁니다.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주요한 하단 추세를 어쨌든 뚫어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매수를 해야겠죠. 주식에는 이런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음악이 나오면 춤을 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이 나오는 한, 주식이 올라가는 한, 혹은 올라갈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 한 투자를 멈출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춤을 무엇을 출지는 결정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격렬한 댄스를 추는 게 아니라 조금씩 스텝만 밟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은, 일단은 지금의 추세 자체의 움직임은 잘 올라가던 흐름에서 조정 흐름이 1차 파동으로 나왔고, 2차적인 파동이 일단 맞고 떨어지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 구간은 살짝 돌파를 한 모습이다. 그럼 여기서 일단 이번 주가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결국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리고 심리에 따라서 결정이 될 수 있는 반반 싸움이 나오는 구간인데, 내가 원칙상 이렇게 전고 조정이 나오는 시작 부분을 넘어서는 구간에서 투자해야 된다는 원칙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는 전체적인 비중, 즉 100%라는 비중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0%, 20% 이런 식으로 적절한 비중이 한 번 투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일주일 내내 또 추가 매수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나머지 현금을 가지고 지켜보는 시기라는 겁니다. 하나의 투자 방법론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함으로써 일단은 주봉상으로 잡혀서 올라올 수 있는 주요한 투자 타이밍을 놓친다는 두려움은 조금 줄어들게 만든 상태에서 이전에 비해서 높은 포지션에서 V자 반등이 나오는 그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바닥 V자형의 추세 탈출 패턴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평소라면 좀 더 많이, 이러한 하단부였다면 좀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비중이지만 여기서는 오히려 한 10% 정도의 비중만 들어감으로써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리스크에 대응하는 방식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투심이라는 거는, 어제 같은 경우는 기술적 분석, 조정이 나올 수 있다더니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겠지만, 또 이렇게 빠져버리면, 이런 기술주들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투심이 확 식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괜히 내가 일일비했나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고, 그렇게 사람들의 심리가 움직이는 게 시장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구간은 그렇게 안전한 구간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낮은 위치에서 움직이던 상황이라면, 큰 조정이 나오고 난 뒤에 반등이 나오는 상황이라면 고로하게 이틀 정도의 움직임 정도는 충분히 심리로서 극복이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어쨌든 전고점에서의 돌파가 나오는 그러한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상당히 높은 위치에서의 단기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 숙지를 해주시면서 시장 대응에 힘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너무나도 혼란스럽게 움직이는 시장 하에서는 내가 결국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투심이 식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번에 큰 비중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10% 같이 적절한 비중으로 분할 매수를 들어가고, 무엇보다 매수를 하고 그 다음날 또 10%를 사고 또 그 다음날 10%를 사는 식의 단기 단위의 추가 매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사고 나서 시장을 지켜보는 겁니다. 조금 긴 시계열의 추매 타이밍을 가지고
가져가는 게 필요한 시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 그러한 말씀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시장 자체는 상당히 혼조세 그리고 상방과 하방의 에너지가 맞물리는 그러한 흐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너무 우리가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맞추기보다는 어떠한 원칙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져주시면서 시장 대응을 해주신다면 충분히 이번 리스크 관리와 수익 역시 둘 다 챙겨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